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들어왔는데요. 동형 모의고사는 정말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뭐 경기도면 세 과목을 같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마 오전 시간에 뭐 이제 식품위생이랑 화학이랑 뭐 식품미생물을 아마 한 번에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분배하는 것도 연습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또 현장에 가면 상당히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 조절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이게 다 이제 문제를 풀고 마킹도 하셔야 되고, 근데 또 틀리면은 또 수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는 반드시 가져가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시간이 없으면 그 답안지를 바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또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수정 테이프를 또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식품위생 1에 먼저 들어가는데요. 문제가 뭐 아주 되게 쉬운 것도 있고 조금 고민스러운 것, 조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식품 중에서 생성된 독소가 아니라 식품과 함께 선취한 식중독균이 장관 내에서 증식하고 포자를 형성할 때 생성하는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운동성이 없는 간균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식품 중에서 생성된 독소가 아니래요. 그래서 식품 중이 아니라 식품과 함께 섭취한 식중독균이 장관 내에서예요. 장관 내에서 생성한 독소니까 감염형 내지는 감염이란다. 우리가 중간형 내지는 감염 독소형 내지는 생체 내 독소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운동성이 없는 간균은 그랬습니다. 운동성이 없대요. 그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세레우스의 설사형하고요. 웰치균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중에 운동성이 없는 거 웰치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죠. 바실러스 세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호성 편모가 있어서요. 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성이 없는 거 퍼프리젠스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인데요. 그래서 이 퍼프리젠스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눈에 좀 잘 띄게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길게 나오기보다는 특징을 잡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처럼 중간형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아니면 그 발생 상황의 특징과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퍼프리젠스균의 발생상의 특징이 몇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단백질 식품에서만 발생했었죠. 그래서 단백질 식품을 대량으로 조리를 해서 상온에 장시간 방치했을 때, 이럴 때 잘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 특유의 상황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또 우리가 왜 클로스트리디움으로 시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툴리누스균하고 퍼프리젠스균이 있는데 원인 식품, 이렇게 발생하는 양상이 좀 어때요? 다르죠. 퍼프리젠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대량으로 조리해가지고 단백질 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해서 상온에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균은 통조림 같은 식품에서 특히 잘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발생한 원인 식품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퍼프리젠스라는 특징 또 있었죠. 최적 온도가 어때요? 높아요. 43에서 47도씨로 가장 높은 편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이거 세대 시간이 상당히 어땠어요? 짧았잖아요. 10분요. 자기가 좋아하는 최적 조건에서는요, 10분 내에, 10분마다 이제 그 2배로 늘어났었죠. 그래서 세대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최적 조건에서는 정말 증식 속도가 빠른 게 또 특징이었어요. 자, 저런 특징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아마 푸시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생육에 영향을 주는 내인성 인자. 자, 그럼 이거는 식품 자체의 특성이죠. 내인성 인자는. 자, 이거에는 수분 활성도, pH, 산화환원 전이, 온도, 영양 성분 등이 있다.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냐면 온도 때문에 틀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온도는요, 식품을 둘러싼 환경이에요. 이렇게 식품을 둘러싼 환경은 외인성 인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외인성 인자에는 온도뿐만 아니라 뭐 상대 습도라든지 대기의 기체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어요.